자, 여기까지가 이제 한국어의 특징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는 지금 이제 어제가 한글날이었는데 이 한국이라고 하지만 이 한반도에서 한국어를 쓰는 사람은 역사적으로 어떻게 글자를 쓰면서 살아왔는지, 한국에서 한반도에 있던 사람들의 문자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듯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죠? 여러분들이 현재 한국어를 배우는 과정에서 사용하는 문자는 한글이죠. 한글은 1443년에 세종대왕이 만들어서 1446년에 공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한글이 만들어진 지 한 500, 지금 이번이 576돌이니까 아직 600년이 안 됐다는 거죠. 한반도의 역사는 거의 4,000년이 넘어가는데 이제 이런 이 고유의 문자를 가진 역사는 600년이 아직 덜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그 전에, 그리고 한글이 만들어진 이후에도 한반도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제 그 글을 쓰고 공부를 하고 했는지, 이 문자 생활을 이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강 기원전 몇백 년 전부터 이 한자가 이제 한반도에도 도입이 되어서 상당 기간 몇천 년에 해당하는 기간을 한반도에서도 이 한자 그리고 한문을 사용해 왔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한자라고 하는 것은 문자입니다. 한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이제 언어이죠. 언어. 한국에서 한문이라고 할 때는 여러분들의 그 표현에 하면 구원을 이제 말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이제 이거를 클래시컬 차이니스라고 하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춘추전국 시대 내지는 한나라 시대 그때쯤에 사용하던 언어, 그거를 이제 이렇게 한자를 사용해서 문장으로 적은 것을 보통 이제 중국어에서는 고문, 그 한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한문이 이 동아시아에서는 일종의 이제 공용어로 사용이 됩니다. 공용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영어로는 링구아 프랑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문명에서 이 공용어는 가장 문화적으로 발달하고 힘이 센 언어, 이러한 언어가 이제 그 자기의 평소 사용하는 언어와 별도로 상관없이 이렇게 그 문명 내에서 공용어로 사용이 되는데, 가령 유럽에서는 이 라틴어가 그 고대 로마 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현재 유럽 지역에서는 지역마다 각자 자기의 언어가 있잖아요. 자기의 언어가 있지만 거의 몇백 년 전까지만 해도 자기의 언어를 사용하지만 대학에 가서 공부를 하고 논문을 쓰고 이럴 때는 유럽 사람들은 계속 라틴어를 사용했던 겁니다. 라틴어를 사용했고, 그 다음에 중동 지역에서도 지역마다 각자 사람들이 실제로 말하는 언어는 다르지만 아랍어, 여기에서도 표준 아랍어라고 이야기를 해야 맞죠. 표준 아랍어. 그들의 이슬람 쿠란에 적혀 있는 그 언어가 이 중동 지역 전체를 포함하는 그 공용 언어로서 이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공용어라는 게 있는데, 이 중국, 그다음에 한국, 그다음에 일본, 그리고 동남아시아에서는 베트남 정도는 소위 말해서 한자 문명권이라고 해서 오랜 옛날부터 거의 근대에 이르기까지 이 구원, 한자를 이 공용 문자로 사용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공식적인 언어는 이 한자와 한문이 한반도에서도 공식 문자, 공식 그 표기 언어로 사용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뭐 여러분들도 외국어를 배워봐서 알겠지만은 이 외국어를 한반도 사람들에게 이 한자와 한문은 기본적으로 외국어죠. 외국어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대로 잘 배우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들도 지금 3년 동안 한국어를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한국어를 한국 사람처럼 잘 말하는 것은 아직도 꽤 어렵죠. 꽤 여러분들도 지금 잘하고 있지만. 그래서 이 한자와 한문을 제대로 공부하는 것은 물론 똑똑한 사람들, 그리고 이 귀족 같은 지배층, 지배계층들은 시간도 많고 그다음에 공부를 열심히 하니까 한자를 공부하고 한문을 사용하는 게 거의 문제가 없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한반도에 사는 모든 사람들, 라오바이싱, 특히 라오바이싱들은 공부할 시간이 있어요? 없잖아요. 농사 짓고 일하고 뭐 세금 내고 하기 바쁘니까 이 모든 사람들이 한자와 한문을 사용해서 문자 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한자를 사용하지만 그거를 나름대로 이 변화시켜서 한국어에 맞게 변화시킨 그러한 이제 그 사용들을 해 왔는데 그게 이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거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은 구결, 향찰, 그리고 이두 각각 한자를 제가 적어 놨습니다. 이 세 가지가 한자 그리고 한문을 사용을 하는데 이거를 이제 한국어에 친숙하게 변용, 변용해서 사용하는 방식으로 이 세 가지가 옛날부터 현대에 이르기 직전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하 시간에는 간단하게 이 구결, 향찰, 이두라고 하는 게 어떤 식으로 사용됐었는지를 뭐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결. 구결은 그냥 이 토라고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뭐냐? 자, 이 구원, 한문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되죠. 이렇게 이제 쓰여집니다. 이렇게 쓰여지게 되면 이게 이제 한국 사람들에게는 어려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앞에서 말했듯이 한문은 중국어는 이 고리버인데 한국어에서는 이게 교차어의 특징은 뭐? 꼬리, 꼬리, 꼬리가 필요하다. 뭔가 이게 문장 안에서 어떠한 활용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표시하지 않으면 뭔가 이제 완전하지 않다, 충분하지 않다라는 느낌이 한국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는 강해요. 그래서 이거는 너무 어려우니까 일단 이걸로 봅시다. 이거는 여러분 잘 아는 문장이죠. 글루니 논어 처음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요펑 쯔위엔 팡라이 부이러후 이렇게 여러분들은 읽으면서 공부하죠. 이걸 한국어 발음으로 읽으면 유붕자원 방해 불역 역락호 이렇게 읽습니다. 그래서 친구가 멀리서부터 찾아오니 기쁘지 아니한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중국어식으로 단어가 나와 있는데 한국어를 사용하는 사람은 이 꼬리가 없네. 그래서 문장을 읽어도 뭔가 완전한 느낌이 안 들어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과거에 한문을 공부할 때 한문에다가도 이 꼬리를 달았습니다. 그래서 즉 그거를 이제 토를 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읽으면서 공부했어요. 어떻게? 이거를 이제 쭉 보면서 읽을 때는 유붕이 자원 방래하니 불역 락코아 이렇게 이제 읽으면서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자, 친구가
그래서 여기다 주어라는 걸 표시하는 거고, 자원 방래 오니, 그래서 여기다가는 동사 어미를 달았죠. 그 다음에 뿌일러 후는 기쁘지 아니한가 라고 반원이죠. 반원에서 그 부력 역호 라는 식으로 의문어미를 달아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한문을 보고 내가 이 문장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자기의 이해를 이 한문 중간중간에 이 구결 토를 달아서 내가 이 문장을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유붕이 자원 방래하니 불역역호 다 이렇게 하면 이거는 너는 이 문장을 잘 이해하지 못했어 이렇게 피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거는 의문문이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한문 구원에다가 한국어에서는 토를 달았어요. 지금은 한글이 있으니까 이렇게 달았지만 이거 보세요. 보면은 옛날에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따로 이 토에 이 조사와 어미에 해당하는 부호를 만들어 가지고 한문에다가 뒤에다가 이렇게 붙여서 이 문장이 어떠한 의미인지 자신의 이해를 이렇게 토를 붙여서 표시를 했습니다. 아까 이것도 천지지간 만물 중에 그래서 그 모든 그 만물 가운데에 유인이 오직 사람만이 최귀이나 제일 귀중하지만 뭐 소귀호런자는 뭐 이러한 사람은 그 중에 그 오륜이 있을 뿐이다. 오륜이 있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뒤에다가 조사와 어미를 붙여서 이 한문 문장에 대한 정확한 자신의 이해를 표시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이제 구결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결은 옛날에 그 사람들이 이 한문을 공부할 때 자신의 이해를 표현하기 위해서 구원 한문에다가 표시하는 방법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알겠죠? 알겠죠? 그 다음에 이두라고 하는 것은 관리들이 읽는 방법이다. 뭐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는데요. 자, 중국어는 한문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중국어 한자는 뭐 이런 식으로 뭐 이제 어순이 되는데 한국어는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이게 어렵지만은 옛날에 한문을 공부하는 한반도에 사는 사람도 이런 게 어려웠어요. 어려워서 한문을 쓴다고 썼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한국어를 공부할 때 실수를 하는 것처럼 자주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쓰는 실수를 이제 처음에 많이 합니다. 그래서 보세요. 이거 보면은 남산에 성을 새로 뭐 지을 때에 이게 여러분들 한문 문법에 좀 안 맞죠? 만약에 법으로 지은 뒤에 3년 안에 붕괴하게 되면 뭐 이런 식으로 이 한문을 쓰기는 쓰는데 한국어 스타일로 뭐 어순도 바뀌고 뭐 이렇게 약간은 한국어 스타일로 이 한문이 변화하는 게 이제 오히려 한국 사람들에게는 자연스럽고 이해하기가 쉬운 거였어요. 여러분들도 한국어를 말할 때 뭐 자주 틀리지만 그거는 여러분들이 중국어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실수를 하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들끼리는 틀린 한국어도 서로 간에 잘 통하죠. 그러는 것처럼 이렇게 쓰는 게 이제 이 구원 한문의 문법에는 틀리지만은 한국 사람들은 오히려 이렇게 쓰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쉽다. 이해하기가 쉽다. 이런 느낌이 있었던 거예요. 처음에는 이 어순을 한국어 스타일로 조금씩 바꾸다가 조금 이제 후반기에 가면 뭐 이런 식으로 자 보세요. 이거는 따밍류 그 명나라 시대의 이제
법률을 뭐 한국에서도 이제 가져다가 수입해서 공부하고 했었어요. 원래 원문에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무릇 철을 첩으로 삼으면은 뭐 곤장을 100대를 때리겠다 뭐 이런 건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 한국어 어미를 중간중간에다가 붙여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 원래 한문을 이해하는 방식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무릇 그 처를 첩으로 삼으면 루구어를 이제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한 겁니다. 그러면은 장 100대를 때리겠다. 이렇게 이제 한문 문장의 이 순서를 조금 바꾸고 거기에다가 한국어 어미 등을 이제 추가해서 이렇게 이제 그 공부하는 그 읽고 쓰는 방식 이런 것들을 이제 뭐라고 한다? 이두라고 했습니다. 자, 이 이두는 그래서 이제 관리들 중에서 하급 공무원, 하급 공무원들이 주로 이런 이두를 사용했는데 한문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귀족과 그 상급, 그 높은 공무원들은 충분히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한문 자체를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근데 이제 하급 공무원들은 신분도 낮고 그래서 이 한문을 제대로 공부해서 잘 사용하는 게 어려웠기 때문에 그냥 이런 식으로 고문을 이렇게 이제 한국어 스타일로 바꾼 형태 이러한 식의 이제 그 글쓰기 이런 식의 글쓰기를 이제 많이 했습니다. 하급 공무원들은.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글을 쓰는 것을 이제 이두라고 불렀다라고 할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어 구결, 구결과 그 다음에 이두 뭐 이런 것을 일단 먼저 봤습니다. 구결은 그래서 한문을 공부하기 위해서요. 공부하기 위해서 그 만들어낸 방식. 한문을 공부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방식이고 이두는 한문을 충분히 잘 공부하지 못해서 이게 어려운 그 하급 공무원 그러니까 이제 뭐 중인이라고도 불렀습니다. 그 귀족은 아니고 그렇다고 평민은 아니고 이 중간 정도 되는 이 관리들이 한문 자체는 어려우니까 한문을 한국어 스타일로 바꾸어서 쓰는 방식 이런 어떤 그 글쓰기 스타일을 이제 이두라고 불렀고 이 이두는 이 조선 말기까지도 이 그 하급 관리들 사이에서는 계속 사용이 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향찰이라는 게 있어요. 향찰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 과거 그 삼국시대의 신라 시대에서 이 고려 초기까지 사용했던 글쓰기 방식입니다. 향찰인데 이 향찰은 그래서 이 시대에 그 향가라고 하는 일종의 시 향가라고 하는 일종의 시를 쓸 때 사용했던 방식입니다. 향가는 게 시의 어떤 형식 이름이고 이런 이 향가를 쓸 때 사용했던 문자 표기 방식을 이제 향찰이라고 부릅니다. 이것도 뭐 복잡해요. 저도 뭐 향차를 어떻게 쓰는지 구체적인 것까지 자세히 알지는 못합니다. 대강 여러분들한테 이제 알려드리면 그때 이제 그 만들어졌던 서동요라고 하는 이 시가 있습니다. 그게 보면 이렇게 이제 비교적 짧아요. 이렇게 적어져 있던 겁니다. 자, 보면은요. 이게 이제 선화, 공주, 주은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되면은 이건 선화공주 이거는 이제 그대로 이 음을 지은 거죠. 주은 이거는 뭐냐? 이거는 한문이 아니에요. 주는 이거는 이제 님에 해당하는 겁니다. 선화, 공주, 주은은
지금 한국어의 조사, 은을 말합니다. 그래서 선화공주님은 미즈, 이거는 남몰래 사귀어 두고 이런 식으로 이거는 한자의 음과 한자의 이 뜻을 혼용해서 이 향가라고 하는 시를 적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향찰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한문이 아니에요. 한자를 사용했지만 이거는 구원이 아닙니다. 아니고 그냥 당시에 신라어, 당시 신라 시대 그때 언어를 그냥 한자를 사용해 가지고 당시의 신라어를 그냥 표기한 거예요. 이해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시의 신라어로 선화공주님을 적는데 선화공주는 그냥 이렇게 적고 님 이런 어미를 주로 썼고 그다음에 조사를 뭐 이런 식으로 썼던 거예요. 이렇게 당시의 신라어를 한자를 사용해서 어떻게 한자의 음과 한자의 뜻을 사용해서 적었던 겁니다. 그래서 보면 이 구결은 한문을 공부했던 거고요. 한문을 공부했던 거고 이 이두라고 하는 것은 한문이지만 약간은 이상한. 그래서 여러분 요즘 영어를 이상하게 사용하면 broken English. 여러분들이 한국어를 잘못 사용하면 broken Korean이라고 하는 것처럼 이거는 broken 한문이었던 거예요. 한문을 사용하는데 한문 자체는 어려우니까 그거를 이제 한국어식으로 이렇게 막 바꿔가지고 한문이지만 완전한 한문이 아닌 이상한 한문. 중국 한문의 입장에서는 한문인 것 같지만 보니까 뭐 이 단어는 보이는데 문장은 문장은 이상하다 이런 느낌의 이 브로큰 한문, 약간 파괴된 한문 스타일로 이제 글쓰기를 했다라고 하는 의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향찰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거는 한자를 사용했지만 이거는 한문이 아니다. 한문이 아니고 이거는 그냥 신라어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하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이 쓰기 방식은 이건 이제 뭐 좀 더 학자들이 더 연구를 해야 되겠지만 이러한 글쓰기 방식을 현재 이제 일본어 표기는 그대로 계속 계승을 하고 있다라고 봐요. 여러분, 여기서 뭐 가령 저는 김한신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일본어에선 됐어. 그다음에 저는 밥을 먹습니다라고 하면은 뭐 이런 식으로 적잖아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일본어에서도 이렇게 뜻을 이용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음을 이용하기도 하고 다베마스 이거는 그냥 한자로 슈를 적었지만 이것도 그냥 뜻, 뜻을 그냥 적은 거잖아요. 지금 현재 일본어에서 한자를 사용하는 방식은 그렇게 한자 음을 사용하기도 하고 발음은 일본어 자기식으로 읽으면서 이 한자의 뜻만 사용하기도 하고 이렇게 한자를 뜻과 음을 뭐 다양하게 사용하면서 자기의 일본어를 표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어떤 일본어의 이런 그 한자 사용 방식은 그 멀리 올라가면 그 과거 한반도의 이 신라 시대부터 한자를 사용해서 당시의 자기 언어를 사용하는 방식을 이렇게 이제 나름대로 개발해서 사용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한반도에서는 한국 사람들은 이거를 고려 초기까지만 쓰다가 더 이상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표기 방식은 없어지고 한반도에서는 그냥 한자를 한문으로 쓰거나 아니면은 이제 이두로 이제 이렇게 표기하는, 그러니까 좀 더 그 원문에 충실한 방식으로 이제 쭉 문자를 써 왔는데 이제 일본에서는 한자를 자기 언어에 맞게 이렇게 변화하는 방식으로 한자 사용을 좀 더 연구를 많이 했죠. 그러니까 이제 향찰은 일본어의 한자 사용과 그 아이디어는 비슷한데 이제 한반도에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그 글쓰기 방식을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다음에는 더
더 이상 하지 않았는데 일본 사람들은 쭉 이러한 방식을 뭐 계승 그리고 나름대로 발전시켜서 오늘날의 일본어 표기 방식을 뭐 만들어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갑니까? 이해갑니까? 여기까지가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여기까지가 한국어의 특징과 그다음에 한글 이전 한글이 만들어지기 전에 그 한반도에서는 어떻게 문자 생활을 했는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한반도의 특징은 일단 뭐 교차거이다.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의문 특징으로서 폐음, 받침이 많다. 그 다음에 뭐 두음 법칙이 있다. 그 다음에 뭐 모음 조화가 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어요? 뭐 이런 여러 가지 특징을 이야기했고 한반도의 문자 생활 한글 이전에는 구결, 그 다음에 이두, 그 다음에 뭐 향찰 같은 방식으로 나름대로 이 중원 중국 이 본토에서 만들어진 개발된 한자를 들여와서 그대로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외국어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사실 어려운 것이죠. 여러분들 현대에 여러 가지로 편리한 방식이 많이 있어도 외국어를 잘 공부하는 게 어려운데 과거에 뭐 와이자오도 없고 저 꽝판 이런 것도 없는 녹음기도 없는 시절에 외국어를 제대로 공부하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이었고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언어에 좀 적합한 방식으로 변용해서 쓰는 것을 개발해 왔는데 한반도에서 있었던 것은 이 구결과 이도와 향찰 같은 그러한 형식의 이 글쓰기 방식이 사용되고 있었다. 그래서 이제 구결은 한문을 공부하기 위해서 이거는 약간 변용된 거. 그 다음에 향찰은 한문이 아니라 이거는 신라어, 당시의 언어를 표기하는 방식으로 개발된 글쓰기 방식이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부터는 한글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과 설명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